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집중력을 높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 학생이, 이 선수가 어떤 형태에 집중을 한다, 또 어떤 것이 약점이다, 이런 걸 파악해서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 다른 프로그램을 짜고, 그럼 주로 이것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수의 집중의 형태, 이런 것을 파악하고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까지 해본 경기고요. 그 다음. 이건 이제 모의 훈련인데, 경기를 위해 연습하고 여러 가지를 모의적으로 만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하는 그런 훈련인데,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부터. 네. 이거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참가했던 제 양궁 국가대표팀한테 저희가 만들어서 실시했던 훈련 하나의 기법입니다. 아테네 올림픽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만들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이 선수들이 현장에 시합에 가기 전에 이 테이프를 아이글래스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3개월 동안 훈련을 하고 갔습니다. 아테네 현장인데 선수들이 여기에 가기만 해도 들뜨는 거예요. 불안하고. 근데 우리 선수들은 이걸 미리 다 찍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걸 수없이 훈련했기 때문에 도착해도 별 이상 없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무지무지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아테네의 거리만 돌아다녀도 불안하고 그런데, 지금 보여오는 것은 우리 선수들이 시합장에 가서 있는 걸 찍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이 시합장 가기 3개월 전에 이걸 다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훈련을 하고 간 겁니다. 여기는 활로서로 나가는 길이에요. 모든 선수가 여기를 통해서 가서 사대에 가서 쓰는데, 여기를 통해 나가면 멀쩡했던 선수가 완전히 얼어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은 이걸 수없이 반복해 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장이죠. 이것도 시합장을 찍은 게 아니라 미리 이걸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런 소리가 나면은 선수가 바짝 얼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미리 연습을 다 하고 간 거다. 지금 이 임동현 선수는 현재 이 선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전체가. 근데 이 선수는 현재 세계 최고의 공사입니다. 지난번 선수권대, 양궁 선수권대에서 2관왕을 하고 현재 한체대 2학년인데 지금 최고의 공사입니다. 현재. 멀쩡하게 잘 쏘다가 거기서 이 톤이 나오거든요. 그거 듣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연습했기 때문에 이 임동현 선수는 이때에 가서 금메달을 따고 지금까지 계속 금메달입니다.
이게 2004년이죠. 지금 7년입니다. 당분간은 이 선수를 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그 모의 심상 훈련하는 걸 아테네 올림픽에 썼던 것을 했는데, 그걸 제작하는데 우리가 그 훈련을 시킬 때 용역비를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3천만 원은 우리 멤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차비도 안 됐습니다, 실상은. 그러나 국가대표팀을 훈련하는 거고, 특히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평생 동안 연구한 것을 현장에 적용하는 거이기 때문에 힘을 기울여서 했고, 우리 학생들도 했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때 했던 선수는 이미 박사를 받고 용인대학 교수로 가고 교수로 좀 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선수들은 이제 양궁 했던 선수들은 없고, 지금은 이제 골프를 시작한 선수들입니다. 불안 및 각성 조절입니다. 아까 각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정신체계 활성화 수준인데, 이 각성은 각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 이 각성과 가장 관계가 되는 것은 불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불안은 두 가지 종류의 불안이 있습니다.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 이 특성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적으로 미리 정해져 있는 불안입니다. 여러분의 특성 불안을 전부 측정을 하면 지금 이제 나올 텐데, 그건 내일 측정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열흘 뒤에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특성 불안입니다. 근데 상태 불안은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불안은 상태 불안입니다. 연습 시합할 때 안면하게 잘해, 탁구를 잘해. 그런데 시합을 갖다 붙여놓으니까 덜덜덜 떨고 못하대. 그때 상태 불안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이게 이제 상태 불안인데, 이 상태 불안과 특성 불안 물론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성 불안이 높을 경우 상태 불안도 높습니다. 이 불안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각성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각성 수준과 불안 수준은 이퀄로 똑같이 놓고 봅니다. 자, 각성 수준과 운동 수행 수준과의 관계, 적정 수준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각성 수준이 이게 낮은 상태, 오른쪽으로 갈수록 중간 상태, 높아지는 상태. 운동 수행 수준이 낮은 상태, 오히려 중간, 높은 상태예요. 각성 수준이 낮으면 운동 수행률도 낮습니다. 각성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은 점점 운동 수행률이 높아져요. 각성 수준이 중간 정도 적당한 수준일 때 운동 수준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나 각성 수준이 더 높아지면 운동 수준이 떨어져요. 점점 떨어져가지고 각성 수준이 아주 높을 때는 각성 수준이 아주 낮을 때와 마찬가지로 운동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론이 적정 수준 이론입니다. 그다음.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죠. 이 상태 불안을 측정해 보니까 각성 수준을 상태 불안을 측정한 거예요. 30점, 40점, 50점, 60점인데 A라는 선수들은 30점부터 40점 대가 운동을 제일 잘해요. 그러나 B 선수는 40부터 50일 때, C 선수는 50부터 60대. 이게 차이가 개인차가 납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나기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수가 어느 상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트레이너가 이거 파악만 되면 훈련 70%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걸 파악을 끝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하면 트레이너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걸 못 잡으면, 그걸 못 찾으면은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그 트레이너 그만둬야 됩니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또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걸 빨리 찾게끔 해야 돼요. 그럼 찾으면 여기에 맞게끔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그거에 의해서 훈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 그러면 각성 수준이 높으면 아까 내가 뒤에 설명한다고 그런 거예요. 각성 수준이 과도하거나 낮을 때 운동 수준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각성 수준이 낮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각이 확장된다. 지각은 뭡니까? 저희가 감각을 통해서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각이라고 그래요. 그게 넓어져요. 지각이 확장이 돼서 필요 이상의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2m 퍼팅 하는데 필요한 게 거리가 얼마냐, 경사가 얼마냐, 잔디 길이 얼마냐, 그거 해서 그거만 딱 하고 치면 되는데 그거 하는데 어제쯤에 혼난 걸 생각하면 주의 산만이 왔죠. 필요 이상의 정보가 없는 거예요. 각성 수준이 너무 낮으면 필요 이상의 정보가 와가지고 주의 산만이 일어나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각성 수준이 너무 높으면 지각이 협소화가 일어납니다. 술을 먹으면 운전을 못하게 하죠.
근데 술을 잔뜩 먹었는데 운전 잘 내거든요. 술 먹으면 여기 다 경험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술 많이 먹으면 운전 더 잘해요. 왜? 술 먹었으니 조심해야 되잖아요. 더 조심하고 잘하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갑작스러운 상황에 붙었을 때 그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지각이 협소화되기 때문에 평상시 옆에 튀어나온 거 보고서 브레이크를 먼저 밟는데 지각이 협소가 되는 게 나오는 거 못 보고 그냥 가면 가서 박는 거죠. 그래서 술을 먹으면 운동을 못하게. 술을 먹으면 각성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지각의 협소가 일어나고 필수 정보가 누락이 되는 거죠. 지금 퍼팅하는데 꼭 신경 써야 될 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빠진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각성 수준이 적정 각성 수준이 되면 적정 범위가 돼서 지각의 범위가 그래서 정확한 정보 이 순간에 2m 퍼팅을 성공하는 데 필요한 요인에만 완전히 집중이 되는 거예요. 백발백중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논리를 가져야 된다. 이 논리를 지도자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 각성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상 이게 아까 심상 훈련 아테네에서 훈련하는 걸 시합하는 걸 찍은 그걸 시뮬레이션한 그것을 요 아이글래스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요건 이제 윤미진 선수입니다. 국가대표 윤미진 선수가 아이글래스 쓰고 그걸 훈련을 하는 그 모습입니다. 심상을 통해서 심상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심상은 각성 수준이 너무 낮을 때 높이기도 하고 또 높을 때 낮춰주기도 합니다. 심상은. 단 이완 훈련은 높았을 때 낮추는 것만 합니다. 이완은 낮추는 거. 이완 기법을 하나를 여러분 호흡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들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쓰셔야 됩니다. 어토제닉 트레이닝을 해서 자생훈련인데 이건 체민 기법인데 지금 잘 안 씁니다. 독일에서 만들었었는데 음악 들어서도 이완을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안 쓰죠. 인지 재구성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징크스를 없애는 거 인지 재구성. 그다음에 바이오 피드백 훈련 아까 우리 해봤죠. 조금 전에 했던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각성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이나 가치를 확신하는 것, 스스로 믿음이죠. 자신이 원하는 과제와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을 우리는 자신감이라고 하는데 이 자신감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프는 집중력의 싸움이요, 자신감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훌륭한 우리 지금 선수들이 지금 박태환이고 김연아고 타이거 우즈입니다. 자신감에 차여 있는 선수죠. 이 박태환이는 자신감 또 영향을 줍니다만은 더 많이 주는 건 피겨 스케이팅, 더 정교한 동작이 필요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에게는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자신감이 높아지면은 긍정적인 정서의 유발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집중력이 높으려면 뭐가 높아야 어떻게 돼야 돼요? 긍정적인 정서 상태가 돼야 됩니다.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돼요. 자신감이 높으면 긍정적인 정서가 유발이 됩니다. 또 자신감이 높으면 집중력이 촉진이 된다. 또 목표 설정에 무대한 연결을 줍니다. 자신감이 낮으면 지금 파5 홀인데 자신감이 차면 투원 트라이를 하죠. 투원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럼 투혼을 해야 되는데 자신감이 떨어지면 투혼을 못하죠. 그리고 3온 하면 끝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목표 설정은 전혀 달라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높여주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또 자신감이면 노력을 더 노력하도록 하고 또 경기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운동량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다음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기본 원리입니다. 이거는 선수를 지도를 하려면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성취 경험입니다. 우승을 한번 체험하는 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자신감을 높이는데 성취 경험, 우승을 한번 하면 그래서 이 멘털 트레이닝을 할 때 빨리 우승을 체험시켜야 돼요. 빨리. 그래서 저희 그 연구소에서는 우승을 하면 트레이너가 선수를 우승을 시키면 상금을 따로 줍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우승을 시키면 30만 원을 줍니다. 근데 한 해에 5번 우승해서 150만 원 찾아가는 상금 타가는 트레이너도 있습니다. 대리 경험은
박세리 선수와 김미연 선수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는 뭐 지금 당대 최고의 선수죠. 누가 뭐라고 해도 박세리 선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골퍼인데 박세리 선수와 김미연 선수는 서로 동년배입니다. 시합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시합을 같이 했죠. 근데 박세리 선수가 8번 우승하면 김미연 선수는 2번 정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꼭 두 사람이 다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박세리 선수가 미국 가서 막 우승을 하니까 김미연 선수는 박세리한테는 지지만 그래도 몇 번 이긴 적도 있고 자기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모델링이 됩니다. 김미연 선수가 가서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됐죠. 그런데 김미연 선수가 연습했던 거 하고 박세리 선수가 연습했던 환경은 전혀 달랐습니다. 박세리 선수는 갈 때 이미 30억을 스폰을 받아가지고 LPGA를 갖고 그러니까 상당한 돈을 가지고 아주 레드비트를 모셔다가 훈련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김미연이는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미국 저쪽 동부에서 시합하고 서부로 시합을 가려면 비행기로 6시간 걸립니다.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기 때문에 무명 시절에 김미연 선수는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김미연 선수가 박세리 선수의 성공을 보고 모델링을 해서 자신감을 얻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언어적 설득. 이거는 코치, 프로님이 해줘야 될 거지요. 자기 선수를 언어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타당하게. 너 저 선수하고 같이 저 선수가 가장 너 라이벌인데 저 선수는 너보다 전적도 없고 또 지금 기본기도 네가 더 탄탄하고 네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상대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자기 선수를 설득시켜서 자신감을 높여주는 것은 프로 코치가 해야 될 일이죠. 마지막으로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생리적, 정서적 각성. 이건 뭐냐면 운동 수행에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땀이 난다거나 머리가 쭈뼛쭈뼛해진다거나 이런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자신감이 높습니다.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리적인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아주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이런 것이 자신감을 형성시키는 것들입니다.